스타일과 승부가 살아있는 밭소배 직장인 바둑대회 1라운드 9번째 경기입니다. 김영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KT와 삼성 SDS의 경기입니다. 최종국까지 오게 됐어요. 저는요, 사실 냉정히 말씀을 드리면 네. 2국에서 KT가 이길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이철재 선수가 네. 굉장히 잘 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페어 대국의 승리를 거두면서 3국 개인전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양 팀의 에이스 대결이 될 텐데요. 먼저 대회 개요와 함께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SG 세계물산이 주최하고 K바둑이 주관하는 밭소배 직장인 바둑대회 본선 22강 토너먼트에서 5팀이 결선에 오르고요. 전기시드 3팀과 함께 8강 토너먼트에서 우승팀을 가리게 됩니다. 3판 2선승제입니다. 1국은 3일 릴레이, 2국은 페어 대국, 3국은 개인전입니다. 우승 상금은 1,200만 원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공인회계사회, 국세청, LG전자, 전북교육청, 월간바둑, 한국투자증권이 2회전에 진출해 있습니다. 네, 2회전에 올라있는 팀들, 아주 강팀들의 모습도 많이 보이는데요. 삼성 SDS와 KT의 경기 1대1이 됐습니다. 사실 KT는 이 최종국 카드가 거의 공개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KT 입장에서는요. 네. 2국에 조금 더 강한 선수를 출전시킬 수도 있었는데 네. 이 유학생이라는 이 정말 에이스를 좀 3국까지 준비를 하면서 좀 네. 대비를 했고요. 삼성 SDS는 뭔가 좀 새로운 선수가 나와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상록 선수가 출전을 하는데 글쎄 이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선수는 또 인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두 선수들 만나보시죠. 최종국에서 양 팀의 에이스 선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T부터 만나볼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결국은 1대1 원점 승부로서 또 3국에 나오게 됐는데요. 소감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경기가 재미나게 됐고요. 네. 저희들은 이제 승부보다는 좀 재미나고 즐거운 그런 대회를 중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 3국까지 온 게 오히려 네. 저한테 기회가 온 것도 와. 같고 해서 네. 더 즐겁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덤벼팅지를 드렸어요. 뭐라고 적으셨는지 앞에 쫙 보여주시죠. 6집 반 적으셨습니다. 이유 들어볼게요. 6집 반이 가장 공평한 것 같습니다. 예. 왜요? 7집 반은 네. 좀 덤이 부담스러운 것 같고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하는 6집 반이 가장 공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6집 반을 적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대국전의 각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바둑 두겠습니다. 네, 지켜볼게요. 이번에 우리 감독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국에 나오는 선수에게 응원 메시지 한번 보내주시죠. 네, 뭐 항상 너무 잘 해오셨기 때문에요. 네. 뭐 이기고 지는 거는 사실 그렇게 뭐 정말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네, 하지만 그 승리가 보여가지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네, 좀 마음에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네. 과감하게 하지만 또 즐겁게 또 좋은 바둑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감독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열심히 두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삼성 SDS 선수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기회가 왔습니다. 네, 한번 각오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각오도 각오지만 일단 세 번째 게임에 임하게 되는 제 마음가짐은 조금 다른 사람하고 남다른데요. 네, 좀 저랑 같이 바둑을 두시게 될 유학성 선배님께서는 제가 예전에 알고 지내던 선배님이셨습니다. 실은 제가 2011년도까지 네. KT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같이 바둑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당시에는 이제 한 수 제가 지도받는 네. 이제 입장에 있다가 대등하게 오늘 같이 한 게임 치를 수 있게 된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네. 감회가 깊고요. 그래서 오늘 특히 뭐 승패 정말 앞서서 승패보다는 뭐 즐거운 바둑 두시겠다고 하셨는데 네. 저도 오랜만에 선배님 만나 뵙고 네. 좀
재밌는 바둑, 좋은 내용으로 바둑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와, 정말 두 분의 인연이 특별하네요. 전 직장 선배님이라고 했는데 그래서인지 오늘 결과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덤베팅지 드렸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7집 반 적으셨습니다. 이유 들어볼게요. 예, 제가 알고 있는 유학성 선배님께서 굉장히 실력자시라서 네. 굳이 흑백을 이렇게 뭐 선호하지는 않으시고, 네. 근데 실력자들이 되게 이제 백을 좀 쥐는 경향이 좀 있으신데, 그래서 굳이 무리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6.5집 적으실 거라고 예상을 했고, 와. 그래서 저는 7.5집 적으면 네. 뭐 그냥 무난하게 흑 잡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흑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오늘 대국 저도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 감독님에게 마이크를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수가 3국에 나와서 조금 긴장할 것 같은데요. 감독님께서 한마디 해주시죠. 선수분께서 꼭 그 3국에서 마무리를 짓고 싶다 그러셔가지고 네, 그냥 긴장하지 않고 편하게 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은 아예 없으세요? 잘 두시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아, 우리 양 선수 모두 오늘 실력 발휘 잘하셔서 후회 없는 대국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화이팅 외치면서요. 인터뷰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열한 번째 밭소배 직장인 바둑대회 1라운드 9번째 경기 KT와 삼성 SDS의 최종국입니다. 3국 개인전인데요. 삼성 SDS 이상록 선수입니다. 3대3 릴레이 대국에서 출전을 안 했거든요. 네. 이 선수가 나왔네요. 네, KT 유학성 선수입니다. KT의 유학성 선수는 예상이 됐는데요. 이 선수가 역시 마지막 부자로 네. 나왔습니다. 헤어대국에 출전하지 않을까 예상도 됐었는데 최종국으로 출전을 했고요. 네, 덤배팅은 7집 반, 6집 반을 했네요. 네. 7집 반인 역시 덤배팅은 흑을 잡겠다는 덤배팅이고요. 지금까지 이제 덤배팅에서 7집 반 이상 나온 적은 없습니다. 네. 이번 KT와 삼성 SDS의 경기에서는 이 중국식이 많이 등장을 하네요. 그러네요. 3대3 릴레이 대국에서도 네. 중국식 보석이 나왔고요. 자,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니 두 선수는 전 직장 동료여서 대국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당시는 이제 뭐 이상록 선수가 지도를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사실 이 단판 승부는 평소에 뭐 이 정도도 충분히 뭐 승부가 뒤바뀔 수도 있거든요. 네. 자, 유학성 선수의 뭐 최고의 장점이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겠죠. 근데 유학성 선수는 이 평균 점의 수를 가장 잘 두는 선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이없는 좀 실수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추어 바둑에서 많이 나오는데 네. 유학성 선수는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없어요. 굉장히 좀 안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록 선수 입장에서도 우세를 내주게 되면 다시 찾아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유학성 선수와의 대국에서는 네.
과감하게 둘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평범하게 둬서는 사실 좀 더 확률이 좀 떨어질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지금 포석 자체는 좀 네, 아주 평범하거든요. 평범하게 갑니다. 네. 지금 뭐 인원수도 이제 뭐 한 수의 가치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 우하 쪽 이런 거 지키는 것이 굉장히 큰 곳이거든요. 이런 곳을 이제 빨리 와야 되는데요. 백이 오히려 이제 이쪽 부근 올 가능성이 지금은 상당히 있고요. 아주 큰 자리를 갔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백도 그냥 가볍게 이런 식으로 이제 띄어서 정리를 하면 편하고요. 흑에게 실리는 내어주지만 네. 바깥쪽으로 이제 가볍게 이 모양을 좀 지우는 작전. 이렇게 입구자도 많이 두어지는 모양이고요. 지금 이제 우변 쪽으로는 넘어는 가는데 이 하변에 이제 이 흙이 그렇게 뭐 강한 돌이라고 보기는 또 어렵잖아요. 네. 아무래도 좀 시달리게 될까요? 지금 뭐 당장은 시달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뭔가 공격을 생각을 하나요? 흑이 백을요? 네. 근데 이런 거 지금 자꾸 다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네. 아, 들여다보고 넘어간다. 근데 인원수는 나중에 득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백은 우하에 대해서 모양을 더 갖춰야 될까요? 네, 지금 뭐 하나 정도 보강을 해두는 것이 정세일 것 같아요. 만약에 손을 빼거나 한다면 네. 이런 부분만 일단 당하더라도 좀 답답하니까요. 아니면 이제 인원 부분을 당하더라도 계속 일단 좀 쫓기는 돌이 되잖아요. 아예 이제 인원 부분을 뛴다든지 민다든지 입구자 이 정도 행마면은 이 돌은 이제 완벽해지니까 한 칸을 띄어서 모양을 갖췄고요. 흑도 이제 하변 쪽이죠. 하변 쪽 여기가 지금 굉장히 큽니다.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가 좀 어렵기는 한데요. 네. 백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백이 두면 여기거든요. 근데 흑이 이렇게 두기에는 조금 좁아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눈목자까지 갔는데 백도 아마 이 부분을 그냥 방치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 이제 백이 들어가는 거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했거든요. 위쪽에서 막으면 붙여서 넘어갈 수 있는 거고요. 이쪽 부분으로 온다면 이제 나와서 끊어서 싸움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붙여서 연결하면서 흑의 모양도 지우고 네. 백을 이제 확실하게 좀 안정을 해두는 수를 예상을 했는데 그냥 씌워두는 정도로 갔어요. 네, 씌워갔습니다. 흑도 하나 지켜야 되나요? 지금은 하변 쪽을 지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보이는데요. 일단 위쪽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인원수는 백이 이제 같이 이렇게 띄워주더라도 네. 이도를 지금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흑이 여기를 둬서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얻는 게 별로 없잖아요, 이쪽은. 근데 백이 이제 이쪽 부분으로 이제 자꾸 돌이 움직이게 되면 우변에 침입하는 수단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돌과 이 돌의 교환은 흑이 손해거든요. 흑이 이제 둔다면 방향이 이쪽이 아니라 이제 이쪽 부분으로 가고 백에게 인원 부분을 두게 한다면 우변 모양을 키울 수 있으니까 얻는 것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서는 공격을 통해서 이득을 보지 못한다면 얻는 네. 것이 없는 방향입니다. 하변 쪽이 뭔가 좀 허전합니다. 흑은. 백이 있는 식으로 들어가도 사실 좀 어려워요. 그게 어떻게 둬야 될지. 이곳에서 막으면 이제 이렇게 두고요. 한간 뛰게 되면. 일단 이 돌과 이 돌이 차단되는 순간에 흑은 아주 곤란하거든요. 그럼 지금 한 수를 들여서 지키는 것도 괜찮을까요? 지금 뭐 한 수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또 이렇게 왔을 때 위에서 막는 것도 네. 같이 이쪽에서 밀고요. 젖히고 2단 젖히는 것도 이쪽을 끊고 젖히면 안 되거든요. 늘어야 하는데 이것도 지금 보기 곤란합니다. 근데 여기 들어오는 순간에 흑의 홍수가 아주 곤란하거든요. 손을 네. 일단 뺐어요. 백도 여기는 우선 받아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그 부분은 이제 네. 받아줄 겁니다. 안 받으면 여기 이제 막히는 자체가 워낙 크고 아픈 곳이니까요. 받아야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한 번 더 미는 것도 네. 뭐 선수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네, 뭔가 지금 하변 쪽을 유학승 선수는 지금 뭐 노리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 흐름은 백이 지금 좋습니다. 여기가 여기 들어오면은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록 선수도 그쪽을 지킬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두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일단 정리는 되는 것 같아요. 네.
하변이 지금 약하지 않다면요. 네. 어디가 좋을까요? 우상기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크죠. 네. 우상기 쪽 그리고 이제 여기만 강하다면 이런 곳을 들어가서 오히려 네, 베개 모양을 이제 흠집을 만들 수도 있고요. 자, 다음 판단이 지금 어려운가 봐요. 집으로 본다면 역시 우상기가 상당히 큽니다. 반대로 이제 백이 이쪽을 둔다고 보면 네. 여기 실리도 상당하고 흙에 또 집 모양도 많이 지워지니까요. 이쪽을 띄웠습니다. 이것도 백이 들어왔을 때 도움이 되나요? 조금은 도움이 되기는 한데요. 근데 이 자체가 상당히 좀 얇은 모양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띄었을 때 네. 여기를 막으면 이렇게 뻗기만 하더라도 일단 차단입니다. 흙도 지금 이 밀어간 수로 일단 여기는 한번 들여다보고 이렇게 교환을 시켜놓고 막는다든지요. 인원수가 사실은 필요했거든요. 지금 백은 뭐 이렇게 붙여도 이 한 점을 거의 이제 잡는 모양이 됩니다. 이 돌이 그렇게 뭐 심하게 공격당할 돌이 아니라면 이런 곳을 붙여서 한 점 잡는 것도 굉장히 큰 곳입니다. 지금 아마 유학성 선수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쪽을 뚫을지. 뚫느냐 아니면 여기를 붙이느냐. 네. 이 돌이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네. 뚫는 것이 정수인데 그렇게 위험한 돌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역시 하변을 잡아두는 것이 상당히 큽니다. 그쪽을 잡아두면 좌하 모양에 대해서도 좀 영향이 없고요. 네.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붙이면 그 한 점은 바로 제압이 되는 건가요? 네, 지금은 뭐 붙이면 거의 잡혔습니다. 이상목 선수 설마 이 수를 지금 결행하지는 않겠죠? 그 이수는 네. 지금 이 부분을 뭐 손해를 보더라도 여기를 뭔가 이제 공격을 하겠다 이런 작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격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극이요? 저는 여기를 지금 당연히 젖히길래 여기 호구가 아니라 그냥 이쪽을 선수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백이 받으면 또 손 빼고 뭐 이런 작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를 두는 것은 이 중앙이 상당히 좀 무거워집니다. 이제는 계속 살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그곳은 그렇게 뭐 중요한 자리가 아닌데 네. 유석이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지금 이제 네. 유학성 선수는 여기가 이제 선수다, 여기 이제 붙인다, 뭐 이 뜻이고요. 흙도 지금 여기는 무조건 받아야 돼요. 중앙이 괜히 짐이 됐죠. 네, 오히려 무거워졌습니다. 네. 가볍게 다 포기를 하면서 두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좀 무거워졌거든요. 그러니까 흙이 여기를 뒀다면 백이 여기를 받았을 거고요. 지금 이 돌을 살리는 의미라면
이 돌에 대한 이제 공격 뭐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면은 살리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돌은 공격당할 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 돌이 무거워지기만 한 겁니다. 자, 하변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네, 하변으로 일단 손이 가기는 했는데요. 하변은 받아야 됩니다. 받긴 받았는데 그것도 지금 네. 좋은 약점은 아닙니다. 여기 붙이면요, 차단이에요. 여전히 그럼 그 수가 남아 있는 건데요. 네. 자, 일단 젖힌 걸로 연결고리를 또 좀 끊어 두었어요. 지금 여기 붙이면 흙이 어떻게 받을지가 오히려 네. 저는 궁금합니다. 뭐 이렇게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붙이죠. 근데 여기 너무 크잖아요. 이렇게 되면 너무 큰데요. 그리고 귀 쪽에 뭔가 이제 붙이거나 하는 뒷맛도 네. 거의 또 사라지는 겁니다. 그냥 확실히 받아두는 편이 나았을까요? 네. 자체가 지금 굉장히 커요. 이상록 선수의 지금 생각을 네. 잘 모르겠어요. 이 돌에 대한 뭔가 공격을 지금 아직도 생각을 하고 하변에 백이 집이 날 수 있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를 둔 건지 그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또 그 수는 조금 실수죠. 근데 또 받아요. 받았다면 또 득을 본 겁니다. 이게 왜 실수냐면요. 흙이 이렇게 젖히는 수가 있어요. 막을 수는 없잖아요. 물러서야 되는데 여길 또 젖힙니다. 네. 여기를 받아야 되는데 넘어가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지금 백이 집은 수가 사실은 뭐 좋은 수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받아주니까 선수를 차지한 거고 백은 지금 인원 교환을 별로 좀 아낄 필요가 없어요. 먼저 해버려야 돼요. 네. 이렇게 두면 선수로 넘어가는 것을 완벽하게 이제 방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두고 중앙 쪽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좌 모양이 완성이 됐는데 집이 굉장히 크네요. 아직은 집이 아니죠. 아까 여기 젖히는 수가 있으니까 여기를 백도 이제 방비를 빨리 네. 해두어야 하는데요. 근데 지금 하변 쪽이 백이 너무 잘 됐어요. 흑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뭐 유돌에 대한 이제 뭔가 공격 이런 부분이 좀 통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안 된다면은 좌쪽에 백이 실리가 너무 큽니다. 흙은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여기 빨리 해야 되는데요. 네, 일단 두 선수 모두 일단 여기를 지금 두지 않고 있고요. 자, 뭔가 이제 또 네. 흑의 입장에서는 네. 전원수가 이제 되든 안 되든 전원 부근을 좀 해야 돼요. 그 집을 다 주면 너무 크거든요. 네. 또 네, 그쪽으로 박으면은 오히려 이제 조금 악수의 의미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만약에 붙였다면 이거 치고 저 치고 이렇게 젖히면은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있었는데요. 네. 오히려 이둘과 이둘의 교환은 귀 쪽을 오히려 좀 두텁게 만들어준 의미가 있는 수입니다. 자, 변해서 자리를 잡자고 하는데요. 좀 좁은 공간이긴 하거든요. 네, 좁기는 해요. 네. 유학승 선수는 뭔가 이제 선수로 그쪽 부분을 이제 좀 두텁게 하겠다 이런 뜻인데 일단 흑이 받질 않았고요. 뭔가 이제 백은 같이 지우는 쪽도 가능합니다. 네. 이수로 여기를 그냥 끼워 이어요. 또 이런 곳 두면 이제 여기를 지금 차단하면 이 전체가 지금 또 얇아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곳 두면 그냥 이런 곳 하나 잡아서 네. 여기를 살려주더라도 좌변의 쪽에 흑의 모양도 지웠고 이 모양 자체가 여전히 얇은 모양이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충분한 거죠. 그런데 왠지 좌하 쪽 백 모양이 지워지는 게 더 손해인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우상 쪽도 지금 차지를 했고 네. 이 중앙부터 나와 있는 이 흑돌도 얇은돌이니까 네. 상변도 자연스럽게 다 집으로 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순위 이제 뽑게 되면 이 돌이 이제 조금 더 얇아지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모양을 갖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살려고만 한다면은 네. 이렇게 두고 이런 곳 둬서 백이 이제 이렇게까지 잡으러 와야 되는데 네. 백도 좀 떨리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잡으러 가는 건 좀 위험 부담이 있겠어요. 네. 그쪽 투수는 살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흑이 모양을 갖추는 것은 네. 시중 가서 이것은 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일단 뭔가 이제 패라도 만들겠다 이런 의미로 근데 여기는 이제 그냥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 그냥 이렇게 이어만 주더라도 그냥 살기는 흑이 어려워요.
뭐 이렇게 둬도 이런 부분은 이제 하나 더 지켜도 돼요. 그냥은 못 삽니다. 패밖에 없어요. 자, 줄기 한 번을 사용했고요. 자, 두 선수 모두 주엘기를 한 번씩 사용을 했습니다. 백은 지금 네. 그냥 뭐 이어주는 것이 편합니다. 다른데 뭐 팩감을 쓰는 것보다는 네. 일단 이어주고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도 흙이 그냥 살 수는 없으니까요. 아직 여전히 패인가요? 네, 여전히 패예요. 근데 이렇게 패를 하면은 네. 백이 패를 치더라도 그렇게 손해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흙이 이렇게 때려내고 만약에 패를 하게 되면 네. 이 자체로 이제 집으로 자꾸 손해를 보니까 패를 하는 요령이 있는 것까지 이으면서 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뛰면 여기를 두고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지금 패도 아니고 그냥 잡히는 형태가 되고요. 뭔가 일단 여기를 둬서 그렇게 해요. 뭐 그것도 이제 뭐 패는 되겠네요. 네. 여기가 이제 한 집은 난다는 거죠. 이렇게 받아서. 근데 일단 패니까 네. 백은 좀 패 부담이 덜하니까요. 네. 밧소빌 직장인 바둑 대회 KT와 삼성 SDS의 경기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